오늘은 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인지 분별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어난 사실보다 그 사실에 내가 붙인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이 늦게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 친구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제 나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단지 바빠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장이 없다는 하나의 사실 위에 수많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만들어낸 해석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마음 훈련의 주제는 내 생각이 언제나 사실은 아니다입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오른 모든 생각이 참이나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살펴보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며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나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은 내가 의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누군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내 의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면 나를 피하는 것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작은 실수를 하면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상황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너무 빠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사실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해 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잃고 다시 도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감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과 해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확인된 일입니다. 해석은 그 사실에 대해 내가 붙인 어떤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싫어진 건가?
일부러 답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덧붙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화가 났나 봐. 내가 어제 실수한 것을 알고 있나 봐. 아니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나 봐. 하지만 상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인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사실로 확정해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리 상처받고 불안해집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해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빠서 답을 못했을 수도 있어 보다는 나를 싫어해서 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해석인가? 이 질문은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로, 답장이 늦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답장이 늦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하지 않을 때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래, 역시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처음의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답장이 늦는 작은 상황도 다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침묵을 단순한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이나 무시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말하기보다 답장이 늦으니까 예전에 유면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내 마음이 불안해졌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점검하는 일과 마음을 위로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느낀 불안과 서운함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지금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감정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것은 내 감정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해석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한 번의 실수를 전체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생각 습관은
한 번의 실수를 전체 실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회의에서 말을 조금 더듬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또 음식을 만들다가 간을 잘 못 맞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나의 능력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고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실수는 한 번의 실수일 뿐입니다. 실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며 또 실패하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잘 적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한 번 실수했다고 네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잖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야. 역시 나는 안 돼. 다시는 시도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실수를 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한 것은 아니야.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배울 수 있어. 실수는 내 행동의 일부이지 내 존재 전체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한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잘하지 못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생각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틀림없이 일이 잘못될 거야. 나는 절대로 바뀌지 못해. 이런 생각은 마음속에서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할수록 생각은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우울할수록 미래는 더 어둡게 보이고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들의 행동은 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으면 작은 소리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낮에 들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소리인데 어둠과 두려움이 더해지면 큰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두려움이 커져 있을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이 매우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곧바로 관계를 끊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한 번 실수했다고 하던 일을 모두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표정이 좋지 않다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신호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결론은 아닙니다. 생각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모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음을 연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5단계를 실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도 좋습니다. 최근에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크고 고통스러운 일보다는
일상에서 경험한 작은 상황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평가나 감정을 넣지 말고 실제로 일어난 일만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에게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녁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 또는 회의에서 내가 말하는 의견에 사람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때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적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만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단계 연습입니다. 2단계는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예를 들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내 의견은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역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을 좋은 말로 바꾸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적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휩쓸리는 사람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한 걸음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연습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종이 한가운데 선을 하나 긋고요. 왼쪽에는 사실, 오른쪽에는 해석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메시지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다. 또 오른쪽의 해석란에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싫어한다. 우리 관계가 멀어졌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속에 엉켜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연습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세 가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무조건 지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답장이 늦는 상황이라면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 답장을 쓰려다가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 떠올린 해석만이 유일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감정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습니다. 5단계 연습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한 문장을 건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한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믿지 않아도 괜찮아. 답장이 늦다고 해서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한 번 실수했다고 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니야. 지금 좀 불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어.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문장은 현실을 외면하는 의도가 아니라 생각에 짓눌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5단계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곧바로 믿기보다 잠시 멈추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1분 훈련입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음 세 문장을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첫째,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셋째,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여러분, 이 세 문장만 기억해도 생각이 감정으로 번지고 감정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것은 약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진실인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오늘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좋은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크게 들린다고 해서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생각 앞에 잠시 멈추어 서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상처와 두려움이 덧붙인 해석입니까? 나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생각에게 몸을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은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할지는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넓은 여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사실 사이에 작은 쉼표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 쉼표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두려움의 해석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실처럼 믿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짐작하고 한 번의 실수로 저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판단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밝혀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제가 덧붙인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보다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번의 실수로 제 존재 전체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의로와 친절을 저 자신에게도 건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제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보다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언제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될 때는 막연히 좋게 생각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덧붙인 해석은 무엇인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해줄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훈련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